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진상 if. 오늘은 임영환 박사님과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음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잘 모르는 이야기. 제대로 내용을 알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사도세자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사도세자라 하라. 사도세자가 만약 뒤주 안에서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다면 10년만 더 시리즈가 아니라 아예 만약에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전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세자가 10년을 더 살았어도 영조가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10년으로 하면 10년으로 하면은 이게 안 돼. 아 그러네. 사도세자도 장수하셨다라는 기본을 틀을 가지고 가야겠네요. 근데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그 유아인 씨가 주연을 하고 사도인가 그 말이에요. 네, 송강호 씨가 아버지로 나오고 그랬었죠? 사도세자도 드라마화 참 많이 됐는데 네. 영조가 사실 아들을 죽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영조가 왜 사도세자를 죽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데 그 사도라는 영화가 원래 그 작가가 원래 그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내가 사도세자 하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전공이 우리 연구소의 노영 선생님. 네, 노영 선생님. 네. 노영 선생님 글을 썼고 아. 내가 이걸 안 밝히면 내가 이제 이게 남용이 그러니까 뭐죠? 이게 남이 쓴 거 무단도용. 내가 무단도용이 네. 돼요. 네네네. 그래서 미리 밝히는데 아. 노영 선생님 그걸 글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 오늘 그 얘기 갖고 하는 건데 사도 영화가 그래도 비교적 그 얘기가 이제 현실하고 비슷한데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한테 좀 요즘 말로 하면 과잉 그 있잖아요. 과잉 교육. 과잉 이런 교육. 거. 예. 네. 근데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데 큰 첫째 애를 키울 때 네. 막 이렇게 좀 오버하시는 거야. 나도 아빠가 처음이야. 나도 아. 엄마가 처음이야. 그러다가 애가 좀 그래 큰 애가 다 그 모든 고통을 네. 겪고 막 이렇게 좀 막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렸고 네. 애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면 둘째한테는 안 그러니까. 막 키워. 둘째는 그냥 예, 알아서 커. 예. 네. 사도세자가 사실 그런 거죠. 아.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 자기도. 네네. 근데 워낙 영조가 세게 과부하를 거니까 네. 반항심이. 아니요 이게 차라리 반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과잉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예,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뭐 버벅버벅거리고 주눅 들어버리는 거 있잖아. 네네네네. 뭐 물어도 대답 제대로 못하고. 네네네. 그럼 뭐 아버지 더 화나잖아. 그렇죠. 아, 저너 왜 그래? 대답해! 신하들 좀 말리는 거죠. 원래 똑똑합니다. 네. 니들 나 속이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실제로도 뭐 물론 영화의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도 뭐 어마어마한 천재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제법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얘도 많이 뭐 배우시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도 굉장히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땡땡이 치거나 뭐 이런 예, 그러진 건 않았어요. 아니라고 예, 하는데. 그러진 네네. 않았는데 영조가 좀 심했어요. 물론 영조도 이해는 가요. 네네. 왜냐면 영조가 정말 머리가 기가 막히게 비상하게 도는 사람인데 아, 당시가 그 당쟁이 심하다는 표현보다는 네. 당파가 너무 확실하게 나눠져 있었기 네네. 때문에 왕도 케어하기가 힘들었다고요. 아, 근데 영조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나같이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내 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똑한 아버지가 가르쳐서 내 아들은 니들 눌러놓도록 내가 교육시킬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서 과부하를 거니까 처음에 아들은 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과부하가 걸리면 반항을 해버리는 애들은 차라리 아니 네. 뭐 왕자가 반항을 했으면 더 큰일 났겠지만 왕자의 난. 이게 일반 가정 같았으면은 그냥 반항을 해버리거나 어떻게 됐을 텐데 네. 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왕들이 의외로 책임의식이 있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왕위를 잘못 전해주면 네. 이 집안의 가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일반 사업하는 분 중에서 20대를 내려오는 가업이 거의 없어요. 그럼요. 세계적으로. 그럼요. 왕조 그때 한 400년 왔는데 400년 가는 왕조 드물어요. 아, 그렇죠. 로마 1500년 갔다고 그러지만 3대가 가는 집안 별로 없어. 그거 네. 다 뒤집어지고 그렇죠. 딴 놈이 하고 그렇죠. 그랬죠. 예를 들면은 이시에서 김씨, 허씨 뭐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막같이 거예요. 우리처럼 쭉 내려온 게 그렇죠.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왕들이 그런 거를 하는 데는 그 책임감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해요. 네. 그러니 거기다 대고 음. 내가 이거 아들을 잘못 키운 조상한테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하죠. 아무튼 사도세자는
이게 보면은 주눅 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회피. 도망다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다니서 멀리 가버 뭐 한번 가출 비슷한 것도 했지만 네네. 하긴 했어요. 뭐 평양 간다고 그러고 막 가잖아 어디. 와. 그런데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거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너무 긴장되면 네네. 자기 하면 나 머리가 하얗게 돼. 어. 머리 아파.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거기 뻔뻔해지는 거야. 어. 그걸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야. 네네네네. 그래서 대답을 따박따박 잘하면 되는데 아예 못 해버리는 거지. 나 안 돼요. 나 이러고 막 어리버리. 영주 입장에서 답답하긴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종록에서는 이제 약간 정신질환이 있었다든가 뭐 그러면서 이제 멀쩡한데 갑자기 그 뭐 우라병 같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전형적인 그거잖아. 아버지 앞에 가면 확 주눅 들고 나와서 부인한테 딴 사람한테 막 소리치고 갑자기 옷 입다 말고 막 칼 빼주고 막 뭐 그랬다 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밑에 사람한테 풀잖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느 부분에서 억눌려 있던 것을 다른 데 가서 푸는 그렇죠. 경우가 그러면 많죠. 이제 그 면만 보는 사람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욱하지? 네.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굉장히 합리적인데 네. 또 아버지한테 가면 왜 저렇게 어리버리 이렇게 여기 안 그런데? 되게 강해 예. 보이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100% 맞다고는 볼 수 없고 왜냐면 당시에는 의사 진단서가 없으니까 그렇죠. 실록에 보이는 기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고 뭐 저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노선생이나 저나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결론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영조의 과잉 교육 그 어떤 내가 이 왕조를 지켜야 해 그리고 이 아들한테 이 아픈 상황 이 힘든 상황을 물려주려면 이 아들이 더 잘 커야 돼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더 강하게 했고 그것에 부응하지 못해서 아버지만 보면 벌벌 떨긴 했지만 사도세자 자체가 부족하거나 정말 모자란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지는 않는다라는 일단 기본 전제 하에 네. 만약에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운명을 달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제 또 소설 한번 쓰자면 이제 일단 소설로 가야죠. 영조가 철이 들었어요. 네네네. 내가 생각해보니 잘못했다. 잘못했어. 이렇게 가야 돼 스토리가 네네. 지금. 한번 죽을 뻔하다가 네. 깨닫는 거죠. 근데 영조가 깨달아요. 왜냐면 나중에 정조는 그렇게 교육 안 해요. 와, 딴 사람처럼 과부 안 걸어. 완전히 다른 교육 방식을 예, 그러니까 아들 죽이고 깨달은 거예요. 좀 이렇게 풀어줘요. 네. 심지어는 사도세장 그랬어요. 수업하고 오면 네. 오늘 배운 거 말해봐.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러자. 누구야?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오늘 담당 선생님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착한 아이일수록 더 부담이 되죠. 나 그 얘기 듣는데 막 속이 막 움츠러들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이걸로 반성하고 네.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네. 선생님은 잘 가르치겠지. 네. 그래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영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좋게 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렇게 광합적으로 가르치다가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해서 교육 방침을 정조한테 했듯이 그렇죠. 교체를 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멀쩡한 상태로 간다. 그래서 이제 거죠. 하고 이제 뭐 스토리가 너무 기니까 영조께서 좀 일찍 돌아가셔서 어쨌든 한 30대나 40대 왕이 됐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이게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받고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제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 네. 가끔 좀 너무 엄한 집에서 자랐던 사람들 케이스를 네네네. 보면 정말 정말 이렇게 한계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풀려 나온 사람이 네. 왕이 되거나 큰 책임을 맡았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더라고. 내가 본 거로는 또 주눅 들어버려. 왕의 무게를 못 견디는 자기 직업의 무게를 못 이기는 거야. 옛날에 한번 도피했던 습관이 있잖아. 이걸 뭐라더라 심리적으로 그거 있어요. 이렇게 왜 엄한 아버지들 앞에 가면 애들이 뭐 나가버리잖아요. 네. 우리 생각에는 더 빠릿빠릿 긴장해서 대답 똑바로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되려 해버리고 아예 정신줄 나버리잖아요. 그거 그 증세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이겨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 관료직이 포화 상태라 관료군이 너무 많아졌어요. 관료 후보자들이. 네. 그래서 패를 나눠서 당쟁이 심해졌던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리더가 방치해버리면 네. 그리고 방치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은 놔버리고 놀지 이제 놀아도 되니까. 아이 몰라 나는. 그래서 막 하고 난 머리 아파 난 쉴래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러고 놀아버리겠죠. 네. 중국 황제처럼.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싸움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강자가 먹어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왕이 나와버리면 세도 정치가 빨리 와요. 이제 사도세자는 이제 명나라 황제처럼 뒤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몰라, 나 이 무게 못 견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놀 거야. 그러면 세도 정치가 빨리 왔을 거예요. 근데 세도 정치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린다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소수가 정권을 옛날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단 네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노론이 7까지는 6, 뭐 니네가 3, 뭐 1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이제 한 집안이나 한 세력이 그 비율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현재로 따지면 다당제 체제에서 그렇죠. 일당 독재 체제가 되면서 그렇게. 일당이 왕은 제쳐두고 다 먹어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렇게 세도 정치가. 가는 거가 빨리 왔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아주 정상적이 돼서 뭐 했다면 좋은 네. 거죠. 아니면 정신을 이렇게 좀 해서 했다면 근데 그 후유증은 그냥 안 고쳐지거든. 쉽게 안. 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필이면 다음 왕이 정조라는. 정조가 훌륭한 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정조가 하는 행동 중에 상당수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이 좋게 구현되든 나쁘게 구현되든 정치로 구현되든 사생활로 구현되든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어요. 이게 없었겠죠. 일단은. 그렇죠. 예, 없다 하면 이제 정조는 완전 또 딴 얘기예요. 그거는 딴 얘기고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뭐 간단하게 뭐 아주 정상이 됐다. 그럼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걸 전제로 지금 푸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이게 안 고쳐진다고 완전히. 나이 30 먹을 때까지 그걸 했으면 그게 고쳐지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빠가 무섭다가 뒤주까지 들어갔다가 영주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지. 꺼내준 정도의 살아남이라면 그렇죠. 이거 못 고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버지한테는 잘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왕이 됐을 때는 이렇게 들어박히거나 네. 아니면은 이게 터져 나오잖아.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폭군이라기보단 감정적인 왕이 돼서 네. 최악의 경우에는 연산군처럼 밀려날 수 있는 그런 비극으로 갔을지도 모르죠. 그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영조도 분명히 후회를 하고 그 뒤를 바꿨지만 차라리 정조한테 넘어갔던 것이 어찌 보면은 더 큰 아픔을 막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그 시점을 땡겨서 네. 이건 또 이프가 다른 거죠. 그렇죠. 영조가 안 그리고 사도세자가 정상적으로 컸던 정상적인 국왕됐겠지 뭐. 그러면 그냥 뭐 그렇지 재미없잖아. 근데 사도가 어땠는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나요? 사도가 원래 어땠는지가? 아니 어릴 때만 해도 정상적이었대요. 근데 네. 보면 그냥 보통 정말 천재였는지까지 모르지만 보통 이상은 되니까 보통은 되는 최하 보통은 되는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압박을 넣은 거예요. 사실 영조도 오죽하면 아들을 죽였겠어요. 어쩌면요 네. 사도세자 죽이고 확 바꾸거든요.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을. 예, 근데 이게 비정한 선택인데 알았겠지. 사도세자를 죽이고 정조한테 또 그러다가 했다면은 모르겠는데 네. 죽인 다음에 싹 고치거든. 이미 여기는 늦었다라고 영조가 사실은 판단을 그랬는지도 몰라. 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영조가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돌아오면 사도가 여기서 내가 반성을 하고 사도세자 이미 성인이 다 됐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한 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죽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정조는 싹수가 보이고 정조는 정조는 약간 천재성이 보였었나요 어렸을 때? 어릴 때 똑똑했대요. 그러니까 정조가 똑똑하지 않았다면 사도세자 안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빨리 치우고 쟤한테 기대를 걸자. 이렇게 가고 내가 잘못한 거 맞지. 영조가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이건 제 짐작인데 내가 잘못했지만 이 아이는 이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자마자 싹 고치거든. 그건 안다는 얘기야. 안다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군주들이 신하들이 뭐를 하고 내가 뭐 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내가 불편한데 안 되겠으면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 바로 좋은 배웠잖아요. 예를 예를 네네네. 들면 제가 왕인데 또는 황제인데 내가 뭘 좀 잘못했어. 근데 그렇다고 뭐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관료들을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구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명이 좀 아주 반항적으로 나오게 됐단 네. 말이죠. 나 때문에 쟤들이 저렇게 된 그렇지. 거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너희가 불량 상품이 된 건 미안하다만 또 내가 죽으리 불량 상품은 제껴야지. 그래서 제끼는 게 이게 세상 모든 왕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뭐 웃으면서 한다고 해서 사도의 죽음을 뭐 장난스럽게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왕의 선택을 영조는 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다. 그래서 아마 제 짐작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반성은 하고 할 수 없다. 쟤는 저렇게 하고 대신 내가 네 아들한테 잘할게. 이렇게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가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네요. 그게 왕자로 태어난 죄예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었으면 뭔 큰 문제 됐겠어요? 그 만약에 사도가 정말 정상적으로 그냥 교육을 받고 사셨다면 그냥 보통 무난한 것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왕이셨겠고, 만약에 뒤주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아마 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높다. 뭐 예. 그래도 뭐 정상적인 왕이 됐다면 그럼 지금 위인전 하나 쓰는 거죠. 야 그렇죠. 정말 가정의 비극을 음. 딛고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고통 속에 살았다 하면은 정말 멋진 전기. 네. 예, 세종대왕 같은 업적의 전기가 아니라 인간 승리의 인간 승리, 이야기로 예. 나왔겠죠. 뭐 그러면 그게 해피엔딩이고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A가 되거나 B가 돼서 가능성이 솔직히 높은 것 같고 아마 영조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선택했다. 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참 현명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가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조금 더 슬프다. 사도에 대해서 좀 연민이 더 생기고. 근데 우리가 왜 금수저 부러워하잖아요. 네. 금수저는요 금도 갖고 오지만 금의 무게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네.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물론, 자 금을 물론. 가져라. 물론 없는 사람은 깔려 죽어도 좋아요. 제발 좀 그렇게 좀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깔려주고 싶어요라고 말씀하는 거는 네. 저도 알아. 인간 심리가 그렇지 그렇죠. 뭐. 그러나 다만 그냥 그건 알자는 거예요. 금수저는 금의 무게도 안고 태어난다. 거기다가 실록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하는데 사도세자가 그 뒤주에 갇히기 전의 장면 같은 경우는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 사건이 너무 큰 비극이어서라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이게 초유의 사건이니까 그럼요. 그냥 자세하게 기록을 한 모양이에요. 그거는 무슨 창작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번역해놔도 그냥 찌네. 내가 뭐라고 기록이 돼요? 죽어라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 뭐 마음을 굳혔잖아요. 네. 죽어야 된다. 물론 이제 이게 역모설도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또 제가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시는 분이 네.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거 아는데 저는 이제 이거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인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관료들이 말리니까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야지 왕명이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막 그 신하들을 쫓아가면서 너희들 나가면 어떡하냐고. 나 구해주라고 막 줄줄 쫓아가. 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그렇죠. 처절하잖아. 네. 근데 뭐 신하들이 어떻게 해? 여기서 물론 훌륭한 신하라면 나를 죽이 집죠 이럴 텐데 또 그런 사람이 쉽나? 나갔죠. 그러니까 털썩 주저앉더니 갑자기 벽에다 소변을 갈고 볼일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뭐 어궁 울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더 흥분하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 이제 그러면서 뒤에 들어가. 마지막 말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원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랬는데 이미 마음 굳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권력의 무게인데 영조라고 마음이 편했겠어. 자기 아들 죽이는데. 그런데 이미 죽인다는 명령까지 했기 때문에 권력이잖아요. 이 권력의 자리는 부인이 나를 죽일지 아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사는 게 권력의 자리. 아무리 주변이 안정돼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죽일 뻔했잖아.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저놈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미 선을 넘은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란 말이 본인도 가슴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사도세자 보고 날 때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뭐 이런 소리를 한 적은.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내가 죽는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했지.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극이 벌어질 테니까 이미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또 권력의 비정함이에요. 오늘의 이프는 사도세자가 만약에 뒤주에서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선정을 해보았는데 뭐 저희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진지하게 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교훈은 저는 너무 아이에게 많은 걸 바라지 말아라. 아이는 아이로 바라봐줘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도세자는 너무 안타깝다. 좀 슬픈 운명을 가졌구나. 왕좌의 무게라는 게 정말 무거웠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프라는 곳이 항상 행복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은 다를 수 있고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그 무엇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생각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생각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혹시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견들도 제가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과 상상의 나래를 알려주신 김영환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